신현국 문경시장이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남은 임기 동안 지금처럼만 달려간다면 더 행복한 문경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버려진 현수막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이웃과의 정까지 나누는 특별한 모임이 있습니다. 수성구 만촌 1동 어르신들을 소개합니다.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재선충병의 확산 원인과 방제 대책, 산림 보호를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일 등을 살펴봅니다. 경상북도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으로 국비 54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정부 전체 추경액인 4천억 원의 약 14%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다음 주면 지난 2022년 7월에 시작된 민선 8기의 3주년을 맞게 됩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남은 1년 동안 마무리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도 지금처럼만 달려간다면 더 행복한 문경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는데요. 문경시의 지난 3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짚어봅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긍정의 힘을 강조하며 시작한 민선 8기 문경시정. 신현국 문경시장은 LG 헬로비전과의 대담에서 지난 3년 동안 시민과 공무원의 표정이 많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역의 미래를 바꿀 굵직한 현안들이 성공적으로 해결되고 있다며 관광 분야에서는 문경세제와 주훌산의 변화를 중심으로 꼽았습니다. 주울산에 중국 장가계와 스위스 융프라우를 넘어서는 케이블카를 조성하고 산 정상부를 잇는 하늘길을 2027년 4월까지 준공하겠다는 목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카 하부 승강장 위치인 문경세제 인근에 유럽형 대규모 리조트를 조성하는 구상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문경 세제 주월산의 케이블카 하늘길이 이루어지면은 바로 그 하단부에 테르메 그룹이 이제 관광 레저 레포츠를 모든 걸 복합적인 투자를 하는데 신 시장은 스포츠 도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중요한 발판 마련도 앞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두 번째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2031년 세계 군인체육대회의 유치 여부가 내후년까지는 결정되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사실상 유치를 확신한다며 이를 통한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2015년 대회 당시 사회적 파급 효과가 1조 7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 더욱 성공적인 개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문경이라고 하면은 세계인들에게 스포츠 도시다. 특히 군인 스포츠의 메카다. 뭐 그런 것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문경의 또 미래를 여는 큰 축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방 도시들의 공통적 문제인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감홍사과와 오미자, 약돌돼지 한우 등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달려가고 한다면은 문경은 인구 문제도 극복하고 또 문경이 이 대한민국에서뿐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소득이 높고 행복한 문경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신 시장은 지역의 주 산업인 농축산 분야의 소득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유입될 것이라며 이를 통한 인구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길거리에 내걸렸다 버려지는 현수막, 재활용이 어렵다고 알려져 환경 문제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힙니다. 버려질 위기에 처한 현수막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이웃과의 정까지 나누는 특별한 모임이 있는데요. 대구 수성구 만촌 1동 주민들의 모임 인생 소풍을 신병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만촌 1동 주민 쉼터 사랑방. 알록달록한 현수막 조각들이 능숙한 어르신들의 바느질을 거쳐 멋진 장바구니로 거듭납니다. 폐현수막에 질기고 방수되는 특성을 살려 장바구니로 만들고 있습니다. 재단하는 작업부터 튼튼하게 바느질하는 과정까지
모든 과정은 어르신들의 손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마다 맡은 역할에 집중하면서도 서로에게 조언을 건네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335 모여 앉은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함께 웃음꽃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봉틀로 이렇게 하면은 쉽고 빠르지만 그래도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면서 이웃 간에 서로 살아가는 얘기, 자녀들 얘기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웃을 알고 그렇게 재미나게. 인생 소풍 모임은 매달 넷째 주 월요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만촌 일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쉼터 사랑방이라는 공유 공간에서 65세 이상의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인생소풍팀과 함께 교류하면서 마을의 계속 사업인 탄소 중립 활동을 함께하고 살아오신 삶의 시혜와 이야기를 듣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생활의 즐거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활기 넘치는 인생 소풍 모임 뒤에는 든든한 지원군도 있습니다. 수성여성클럽은 행복 수성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인생 소풍에 활동비 등을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열정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나 성과 공유회를 위한 다과나 그런 식대 등으로 쓰시는데 사업비 대부분은 이 공동체가 거의 종량제 봉투를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참여하는 주민들로서는 장바구니도 만들어서 가져갈 수도 있고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가져갈 수 있으면서 환경인식 개선에 대한 체험을. 폐현수막 장바구니는 단순한 장바구니를 넘어 어르신들의 땀과 정성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버려지는 현수막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어르신들의 노력은 환경보호라는 큰 가치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과 공동체의 따뜻한 정까지 선물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54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정부 전체 추경액인 4천억 원의 약 14%로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 중 456억 원은 도내 22개 시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일반 지원이고 91억 원은 산불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시군에 대한 추가 할인 지원으로 배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지원이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등을 통해 안동시와 청송군 등의 산불 피해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대한건설환경 1억 원, 네이처 ENT 1억 원, 청송군 농업직 공무원 모임에서 200만 원, 산림조합중앙회 대구 경북지역본부에서 1,0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성금 기부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산불 피해 지원 전용 계좌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안동과 경주 등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의 소나무를 그대로 두면 다른 곳까지 병이 확산될 우려가 큰데요. 소나무 대신 참나무 같은 화렵수를 심는 수종 전환 사업이 추진되곤 있지만 산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 방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성민 경북산림환경연구원 연구사를 만나 재선충병의 확산 원인과 방제 대책, 산림 보호를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예, 경상북도가 소나무 재선충병이 전국에 비해서 유달리 심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자면 경상북도는 전국 소나무림 인분의 구성 비율로 봤을 때 전국 평균 23% 정도인데 경북은 소나무의 인분 구성 비율이 34%에 달할 정도로 소나무 인분이 굉장히 밀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아주 쉽게 그리고 많이 확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는 소나무 재선충병을 매개하는 매개충이 북방소해마늘소, 솔소해마늘소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 경북에는
서울수염 하늘소와 북방수염 하늘소 이 두 종이 모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 지역 제주 같은 경우에는 서울수염 하늘소에 의해서만 재선충 피해를 받고 강원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북방수염 하늘소에 의해서 재선충병 피해를 받는데 우리 경북에는 이 두 종 매개충 모두에 의해서 피해를 받다 보니까 재선충 피해가 타 도보다 훨씬 더 크게 받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방적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감염된 나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있는데 먼저 예방적 방법은 소나무 재선충병을 대상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매개충을 대상을 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매개충을 대상을 하는 방법은 살충제를 이용을 해서 매개충이 우화해서 가해를 하는 즉 새로운 소나무에 가서 가해를 하는 그 시기에 살충제를 살포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 재선충을 매개하는 매개충이 소나무를 공격했을 때 침입된 재선충이 소나무 속에 들어오더라도 소나무 재선충이 살 수 없도록 예방하는 약재를 주로 겨울철에 나무 주사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 고사목 제거 사업은 주로 겨울철에는 감염된 소나무 안에 재선충과 매개충이 둘 다 감염된 나무 안에 있게 되는데 그때 감염된 나무를 벌채해서 톱밥을 만들든지 아니면 벌채해서 약재를 이용해서 훈정을 하든지 아니면 감염된 나무를 잘라서 소각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크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방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소나무 재선충병은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병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매개충과 기후, 지형, 사회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병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는 잠복 감염된 소나무는 겉보기에 멀쩡해 보인다는 점, 그리고 매개충인 서울수염 하늘소가 2에서 3km 이상 비행하면서 병을 퍼뜨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사유림은 방제에 협조하지 않거나 예산 문제로 인접 지역이 누락되기도 하죠. 즉 병은 빠르게 퍼지는데 우리는 행정구역이나 연도별로 쪼개어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광역 단위의 통합 방제 전략 그리고 ICT 예찰, 산주와의 협력 강화가 꼭 필요합니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입니다. 기존의 방제 방식만으로는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어 우리는 병에 취약한 소나무 대신 다른 수종으로 숲을 바꾸는 수종 전환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감염된 소나무를 제거한 뒤 참나무 등 병에 강한 수종을 심어 숲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방식입니다. 또한 벌채한 목재는 산주가 매매해 수익을 얻고 정부는 방제비와 조림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올해 포항과 안동에서 195헥타르를 조성했으며 내년에는 1,000헥타르 이상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소나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숲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봉화군이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는 UN 아동 권리 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봉화군은 경상북도 내에서 5번째로 인증받았습니다. 봉화군은 지난 2022년부터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 부서 설치, 아동 참여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동 권리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아동 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